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놔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연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긴장되시죠? 네, 처음이라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보면 안 될 귀신이라는 존재들을 간간히 네. 목격을 하시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들무에는 귀신을 보면서 힘들어하셨던 분들, 무서워했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본 귀신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도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해주실 이야기 감사히 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님. 네, 알겠습니다. 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어예요. 저희 집이 외가 쪽이 제주도 분들이신데 몇 세대 위까지는 무속인 일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었대요. 예. 근데 제 윗세대?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세대 때부터는 그 운명을 좀 비껴나가시기 위해서인지 종교인이 되셨다거나 혹은 좀 예술로 그 운명을 승화시켰다거나 해서 그 핏줄이 되게 옅어졌다라고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미술을 하셨었고 삼촌도 배우를 하셨었고 이모도 뮤지컬을 하셨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외가 집안이 전부 다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 예술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고 자주 이상한 걸 보고 우는 것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연어는 좀 영감이 트여있는 편이라서 그런 걸 거다라고 하셨었대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좀 막 많이 트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아니면은 오늘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걸 느낀다거나 어쩌다가 한 번씩 사람이 되게 많은 인파 속에서 시선이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저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귀신을 조금 많이 본 편이기는 해요. 영안이 트이신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13살 때부터 18살까지 살았었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예. 네. 제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바로 밑에 남동생이 10살이었어요. 이제 그 시기에 저희 집은 원래 좀 고층 빌라에 살았었는데 그 바로 옆 빌라가 되게 낡았었는데 그 건물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 건물이 부서지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바퀴벌레들이 전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왕바퀴들이 화장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이제 집이 바퀴벌레 천국이 돼가지고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이사를 가야겠다 해서 저희가 진짜 급하게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강행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좀 하고 계셨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장도 있었었고 좀 규모가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제가 근데 아직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는 있거든요. 그래갖고 정확한 위치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냥 경상도의 어딘가에 굉장히 괜찮은 동네에 6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이제 이사를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집에 살아보는 거니까 너무 신나고 좋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집도 남향이고 사방도 큰 창이고 막 오션뷰에다가 해도 너무 잘 들고 거실도 너무 커가지고 소파를 둬도 집이 휑한 거예요. 거실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동생이랑 막 탱탱볼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러면서 놀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이사를 제가 6학년이던 9월 중순쯤 갔었었는데 이사를 간 그날 아침은 저가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뭔가 이 집에서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사를 간 그날 당일 밤부터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소리에 깼다거나 아니면 뭘 봤다거나 누가 깨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이 갑자기 새벽에 번쩍 떠져가지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한 4시, 3시 반 그쯤에 거실에 걸어 나가서 그땐 휴대폰도 제가 없을 때였어가지고 TV, VOD 다시 보기 그런 것들 그냥 돌려보면서 한 8시쯤이면 학교 가니까 시간 때우자 하면서 그렇게 앉아있기를 이사를 간 후부터 매일매일 그랬어요.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서. 그래서 이사는 왔는데 아무리 이사를 왔지만 침대도 원래 쓰던 거고 이불도 원래 덮고 자던 이불인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제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를 좀 많이 다닌 편이었었는데 성격이 좀 제가 둔하거든요.
그래서 찜질방에서도 되게 잘 자고 친구 집에서도 되게 잘 자는데 그 집에선 잠을 못 자니까 조금 불편하다, 이상하다, 조금 이 집 뭔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엄청 약간 했었어요. 근데 어리니까 예. 별 생각을 안 했었었는데 이제 피로가 계속 쌓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초등학생이어도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학교 가고 하니까 피곤하다 하면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10월 1일이 됐어요. 그 10월 1일에 제가 그때 동생이랑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놀이터 한쪽 구석에 이제 쇠로 된 철창 하수구 위에 그 빼빼 말라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그래서 동네 초등학생들이 막 나뭇가지 같은 걸로 찔러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6학년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하지마! 이러면서 이제 고양이가 내일 안에 진짜 무지개 다리 건널 것 같을 정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길래 일단 동생이랑 저랑 데리고 올라가자. 집에 데리고 올라가자 해갖고 고양이를 막 챙겨서 올라는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살찐이라고 고양이를 키우셨었는데 그 고양이한테 얼굴을 되게 심하게 핥히신 적이 있었어가지고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살려서 입양을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밥도 먹이고 했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예. 어머니가 퇴근하시고 오셔서 고양이를 보고 쫓아내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면서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퇴근을 하고 들어오시고 고양이를 보여드리고 얘가 죽어가고 있어서 데리고 왔다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양이를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복잡한 표정으로. 그래서 한참 그러고 계시더니 고양이 이름은 정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진짜 예상 못한 답변이 이제 돌아오고 이 허락 아닌 허락에 저랑 동생이 진짜 신이 나가지고 제가 아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했던 이유가 그 아기가 10월 1일에 저희 집에 오게 된 거라서 이름을 10월이라고 지었어요. 오. 10월이는 그렇게 저희 집 식구가 됐는데 10월이가 딱 그 저희 집에 온 첫날부터 밥 먹고 기운을 차리더니 잘 시간이 되니까 제 머리맡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 근데 약간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날 10월이가 제 옆에 와서 잔 첫날이 저도 그날 집에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날이 학교 안 가는 토요일이었는데 되게 늦잠을 잔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고양이의 힘이다. 이게 10월이 파워다 하면서 엄청 신나가지고 간만에 너무 푹 잤으니까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고양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별일 없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는 이사 갔던 당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맘때 어머니 사업이 정말 바빠지기 시작을 하셨고 아버지는 회사를 경기도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외국 출장 가시거나 하면은 부모나 할머니가 오셔갖고 종종 봐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동생이랑 저만 둘이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저는 이제 또 중학생이니까 학원이 10시쯤에 맞춰가지고 동생만 집에 있는 날이 정말 많아졌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에 진짜 낡은 할아버지 괴종시계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 괴종시계에 막 뻐꾸기 나오고 하는 커다란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저희 어머니가 압류된 물품 같은 것들 모아가지고 파는 중고 매장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사오셨었던 거였거든요. 되게 그 당시에 비싼 값 주고 사오셨다고 되게 옛날에 사오셨었는데 근데 걔가 시계추랑 그 안에 있는 종이 금으로 도금이 돼 있었던 거였어가지고 저희가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걸 알아보고 가져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시계추랑 종을 도난을 당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외견이 되게 예쁘게 생기고 앤틱하게 생겼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DP용으로 두자 하면서 그래서 이 시계는 울 수가 없는 그냥 모양만 이쁜 시계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제가 한 9시, 10시쯤 학원 마치고 집에 오니까 막 저한테 다다다다 뛰어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 등을 쓸어주면서 왜 울어 이러니까 누나 저 괴종시계가 울었어 하면서 저한테 막 두서없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막 달래주면서 아니야 너가 잘못 들은 거야 했는데 동생이 아니라면서 자기가 그래서 저번에 들었을 때는 자다가 깨가지고 꿈에서 들은 줄 알았대요. 근데 그 후에도 저나 엄마나 혹은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 꼭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저 괴종시계가 댕댕댕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겁이 진짜 많고 심약한 편이거든요. 막 점 같은 걸 보러 가도 되게 애가 기운이 없다고 그런 애고 예전부터 놀이동산에 인형 탈 쓴 알바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 애여가지고 근데 그 괴종시계는 종이 없어서 정말 절대로 혼자서 울 수가 없는 시계니까 저는 동생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도 길고 너무 무서워서 망상을 했거나 아예 또 꿈을 꿨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어 누나가 한번 확인해 볼게 하고 별로 안 믿고 그냥 대충 달래고 넘어갔어요 그 일을. 네. 그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날은 제가 혼자 집에 있었던 날이었어요. 밤 10시쯤 이제 중간고사 시험 대비반 수업 마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는 일이 늦게 마칠 것 같다고 아직 안 오셨고, 아버지는 타 지역에 계시고, 동생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이어서 이모 댁에 놀러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냥 자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정말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창문을 네. 비가 때리는 소리가 막 두다다다다다 들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자유의 날이다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콘칩에 진짜 꽂혀 있었어가지고 네. 콘칩이랑 음료수랑 딱 들고 거실 소파에 이불 덮고 누워서 고양이 안고 오늘 밤새도록 무한도전 보다가 자야지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포 영화나 공포 라디오 정말 좋아하는 편이지만 겁이 살짝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복도랑 부엌이랑 거실이랑 불 다 환하게 켜놓고 그러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집 거실에 TV 왼쪽에 개중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댕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시계만 이렇게 하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동생 말이 사실이었나? 내가 꿈을 꾸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환청이라기엔 그 괴종시계 같은 건 울면 진동음이 느껴지잖아요. 공기가 떨리는. 그 음성의 진동이 제 몸을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저게 어떻게 울지? 저게 어떻게 울지? 저거는 소리가 날 수가 없는 시계인데 저게 어떻게 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시계 소리가 이렇게 뚝 끊기고 TV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제가 좀 그 시계를 바라보면서 앉아가지고 멍을 좀 이렇게 때리고 있었는데 예. 제 품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갑자기 제 머리맡을 향해서 미친 듯이 하악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진짜 악에 바친 것처럼 경기를 하듯이 악 하면서 계속 울어 제끼니까 털 저도 너무 세우면서? 놀래갖고 네네 그래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개중시계를 보다가. 그래서 고양이가 우는 쪽을 이렇게 싹 쳐다보니까 하얀 색깔 공 같은 둥그런 게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축구공? 배구공? 동생이 그냥 갖고 놀다가 정리를 안 했나 보다. 제가 이미 괴종시계 때문에 멘탈이 조금 나가 있으니까 사고회로가 잘 안 돌아가서 그걸 멍하게 쳐다보면서 공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게 공이 아니고 땅에서 한 2-3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 공이. 그러면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면서 점점 복도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계속 보니까 이 공도 아니에요. 하얗게 어떤 안개가 뭉쳐있는 것 같은 흐릿한 구체 모양의 무언가였는데 걔만 딱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시력이 1.5가 넘었었는데도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된 그게 뭔지 정확하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무서우니까 그게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저도 시선이 계속 움직였어요. 그게 제 오른쪽을 거쳐서 제 발 앞을 지나가서 왼쪽으로 쭉 가더니 제 방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 방이 복도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었거든요, 거실에서. 그래서 그것이 제 방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저희 집 고양이 시오리가 진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걸 잡아먹을 기세로 하악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저거 처음 보는 형태기는 한데 저는 이때까지 사람 형태의 영감만 봤었으니까 예? 저거 귀신이구나. 저것도 어떤 귀신의 일종이구나.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귀신이고 저는 테마사가 아니니까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급하게 원래는 제 방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었었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 방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누워서 고양이도 저거를 따라가서 방에 들어가면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요 같은 거를 막 갖고 와가지고 고양이를 막 둘둘 감싸서 안으면서 너가 가도 할 거 없다고 우리 그냥 저거 무시해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 제가 좀 회피 성향이 강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자야겠다. 아침이 오면 없어지겠지. 저거는 귀신이니까 엄마가 곧 오실 테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제가 막 눈을 감고 자려고 노력을 막 했어요. 근데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감으니까 또 잠이 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잤나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눈을 뜰 때 제가 아침에 눈을 뜬 줄 알았어요. 그만큼 푹 잤다 싶었는데 네. 처음 이사 왔을 때 새벽에 잠 못 자서 그 눈을 이렇게 떴을 때처럼 눈이 갑자기 번쩍하고 떠지는 거예요. 완전 맹정신으로 깨서 눈을 뜨고 거실 천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귀신 보자마자 잠이 들었으니까 논다고 켜놨던 TV, 거실 불, 부엌 불 다 안 끄고 그대로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눈을 뜨니까 TV도 꺼져 있고 거실 불, 부엌 불 다 꺼져 있고 집안이 까맣고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저한테 불 켜고 자면은 키 안 큰다고 불을 끄고 자게 하셨었어가지고
왜 불이 다 꺼져 있지? 엄마 오셨나 보다. 엄마가 퇴근하고 오셔서 불을 다 끄셨나 보다. 엄마랑 같이 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덮고 있던 이불을 딱 안은 채로 고개를 들어서 복도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했는데 그 복도 첫 번째 방이 제 방이라고 했잖아요. 제 방에 목이 되게 길고 머리가 엄청 작은 어떤 사람이 몸을 이렇게 빼꼼히 내밀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좀 도심가 쪽이어가지고 한밤중이어도 그 가로등 불빛이랑 도로 불빛이랑 반대쪽 건물 불빛 때문에 거실이 되게 환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뒤에 있는 저희 집 인터폰도 보이고 벽지 무늬까지도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어떤 그 사람만 얼굴에 그늘이 가득 쪄서 마치 원래 얼굴이 새까맣게 안개가 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시선을 못 떼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 1분, 2분 가량 그것은 이제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저를 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선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계속 마주보고 몸이 굳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몸을 조금씩 틱틱 하면서 조금씩 털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쑥 빼가지고 벽을 짚어서 몸을 더 앞으로 쭉 빼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은 채로.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서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몸을 움찔움찔 떨기 시작을 하더니 그 긴 목이랑 팔을 막 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터는 게 아니라 저희 체육 시간에 몸풀기 할 때 팔다리 털 털잖아요. 그것처럼 몸풀기 하듯이 몸을 털면서 저한테 조금씩 가까이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 몸을 좀 기괴하게 털면서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아침이고 소파 위에 보니까 이제 이불이며 쿠션이며 다 떨어져 있고 제가 뻗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엌에서 이제 막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셔서 제가 막 뛰어가서 어제 엄마 몇 시에 왔었냐? 엄마가 불 다 껐냐? 불을 왜 껐냐? 엄마가 불을 꺼서 나 귀신 봤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엄마 방금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는 왜 멀쩡한 방 놔두고 거실에서 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니까 제가 엄마가 새벽에 와서 불 다 끄고 TV도 끈 거 아냐?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제 너무 피곤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무실에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오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해 뜨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럼 그 불은 누가 다 끈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목이 긴 형체는 저희 집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제 방에서 나온 거니까 저도 겁이 많아져서 안방에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랑 자고 절대 제 방 가서는 안 자고 그랬는데 가끔 숙제하려고 들어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낮잠 자다가도 한번 귀신을 그 방에서 보고 이제 그 후부터는 그 방에 아예 얼씬을 안 했었거든요. 그 집에 사는 동안. 근데 저희가 그 집에 한 4년 정도? 5년 정도? 4에서 5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 사이에 사업이 이제 점점 기울기 시작을 하더니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좀 더 평수가 많이 작은 집으로 진짜 도망치듯이 이사를 나왔는데 이사를 한 날 저녁에 엄마가 너무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60평대 사시다가 20평대에 이제 그런 것들 뭐라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좀 허탈감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업이 망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우울해 하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제가 너무 그러지 마라. 나는 엄마 아빠가 애들 자주 집에 혼자 두고 다니는데 이런 말 하면 걱정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나 그 집에서 이런 귀신도 봤고 이런 귀신도 봤고 그 집 싸하고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었어서 솔직히 싫었다. 새 집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랬는데 엄마가 기분도 좀 풀리셨고 어쨌든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거니까 그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사실은 그 집에 이사를 가기 전에 지리산에 되게 용하시다는 무당 할아버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곳에 점을 보러 갔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이사점을 보시는데 할아버지가 집 주소, 집 사진 이런 것들을 딱 보시더니 계약했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계약 이미 했는데 보러 오면 어떡하냐고 무슨 소용이냐고 화를 막 내셨는데 그건 맞는 말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대요. 근데 무당 할아버지가 이 집 너네는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라고. 안 그래도 기운이 센 집인데 너네 가족이랑 기운이 진짜 안 맞다고. 그 집 들어가면은 재수 온 붙을 건데 괜찮겠냐고. 악담 비스무리한 걸 하셨대요. 근데 엄마가 이미 집을 계약을 하셨으니까 기방 같은 건 없을까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무당 할아버님이 부채 같은 거를 막 흔드시더니
집에 어린애들이 있지?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네,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딸이랑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라고 하니까 무당 할아버님이 그냥 딱 이 말 한마디만 하셨대요. 애들이 집이 무섭다고 할 거야. 4발 달린 짐승을 키워. 그래서 엄마가 저랑 동생이 개나 강아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럼 강아지를 키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니 인연이 맞는 짐승이 알아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올 거니까 그냥 기다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집이 아파트인데 어떻게 동물이 들어온다는 거지? 뭐 주택이면은 마당에 고양이가 들어온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하고 대답을 하고 나오셨대요. 근데 실제로 이사간 이후부터 원래 겁이 되게 많았던 둘째는 이제 혼자 화장실도 못 가서 맨날 자는 저를 깨우고 화장실을 가고, 첫째는 이사를 간 날 저녁부터 해서 계속 잠을 못 자고 거실에 새벽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엄마는 무당 할아버지가 하신 말이 사실인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해봐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셨는데 저랑 동생이 되게 뜬금없이 이사 간 지 2주도 안 돼서 고양이를 주워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키우자고 하셨던 거죠. 얘가 그 인연이 닿았다는 아이인가 보다 하고 길렀는데 저랑 동생이 아토피랑 고양이 알레르기가 진짜 심해가지고 고양이 때문에 호흡곤란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고양이를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정말 보내기 싫었지만 이모 때문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는 고양이, 힘드니까. 네, 그쵸. 동생도 많이 어리고 했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고양이가 없어지니까 또 제 동생이 집이 무섭다. 엄마는 밤에 이상한 소리를 못 들었냐. 엄마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었는데 시월이가 저희 집에 한 1년 정도 있었었는데 시월이가 이모 댁으로 입양을 가고 또 한 달 있다가 동생이 어디서 태풍이 불기 직전에 쓰러진 고양이를 죽을 것 같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걔는 저희가 또 몇 달 잘 키워서 좋은데 입양을 보냈어요. 키우지 말자. 임시 그 보호 이런 거. 네, 임시 보호를 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또 어디서 술 드시고 다 큰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오시고 걔는 8월인가에 데려와서 이름을 로꾸라고 지어주고 저희가 키웠는데 이제 로꾸는 나이도 많고 길거리 생활을 오래 했었어서 저희랑 1년 정도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또 동물이 있을 때는 동생이 안 무섭다 했다가 그 동물이 나가고 나면은 한두 달 동안 또 무섭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동물이 들어오고 누가 잠깐 맡아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주워오던가 인보를 하는 형식이라도 그 4년 동안 동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네, 계속 인연이 있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희 집에 이제 눈이 한쪽이 없어가지고 펫숍에서 공짜로 분양을 하겠다고 내걸어 놓은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강아지를 딱 데려오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간 다음부터는 동물이 저희 집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아마도 어머니가 그 집을 떠나서 이제 그 집하고 저희가 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4발 달린 짐승이 저희 집에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동물들이 안 찾아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 집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무당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됐네요. 네, 동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동생은 무섭다고 하고 저는 집에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보고. 그러면 연원님 일이 있는 거는 처음 귀신을 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7살 때 처음 봤었던 거. 그러면 7살 때 본 귀신까지만 한번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7살 때 처음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 그때 저희가 아버지가 일이 바쁘셔가지고 일 때문에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막 아버지 회사에서 보통 이사하는 날은 하루를 통째로 휴가를 내줘야 되는데 오후에만 연차를 내주셔가지고 이사를 좀 오후 늦게 가게 됐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었고 한 11월쯤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는 이제 7살이니까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 이제 어른들이 막 이삿짐 옮기고 계시고 해지는 시간쯤에 저는 옆에서 계속 놀아줘 하면서 막 따라다니고 있었었는데 어머니가 너 그냥 저 놀이터 가서 좀 놀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이니까 애들이 다 집에 가고 없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놀던 친구들이. 그래서 혼자서 뭐해 하면서 놀이터를 딱 갔는데 되게 예쁜 핑크 색깔 패딩 같은 거를 입은 처음 보는 여자애가 거기 있더라고요. 놀이터에. 그래가지고 제가 가갖고 제 또래처럼 보이길래 야, 너 몇 살이야?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나랑 같이 놀래? 이랬는데 그 친구가 좋다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같이 놀자 이러면서 저는 같이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그 삥삥이 있잖아요. 저희 놀이터 가면은 어렸을 때는 누가 자꾸 돌려주면 안에서 원심력 이용해서 노는 그런 놀이기구도 갖고 막 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걔도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 막 했는데 차에 이제 타자고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연호야 빨리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해가지고 차를 딱 타러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되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딸 울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고 혼자서 놀이터에서 너무 잘 논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나 어떤 친구랑 놀았는데? 라고 근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부터 그 친구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와 내가 같이 그냥 그 핑크 색깔 패딩을 입은 아이와 놀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떠올리라고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친구 얼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패딩만 딱 기억이 나요. 아, 이러니까 이 귀신의 얼굴을 봤을 때는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잠깐 네. 봤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 볼 때마다 다 저는 얼굴은 항상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얼굴이 네, 꼭 항상. 보여야 된다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거는 그렇지만 네. 이상하게 떠올리려고 해도 아니면 보려고 해도 저는 얼굴이 항상 안 보이고 뭔가 아, 어두컴컴하거나. 어두컴컴하거나 아니면 몽달 귀신처럼 어. 뻥 비어 있거나 그런 네. 느낌으로만 항상 보이더라고요. 야, 일단은 연어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는 딱 이렇게까지 준비는 하셨거든요. 근데 연어님 말씀은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거 본인이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압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번에 또 여러 가지 어차피 이야기들은 있으시니까 차근차근 또 시청자분들, 귀족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했지만 앞으로 들려주실 이야기도 저희도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연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사실 한 가지 이야기는 아니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이고, 일단 첫 번째 잠깐 봤던 귀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봤던 정말 또 소름 끼쳤던 그런 귀신 썰, 그리고 아직 더 이제 나이대별로 보셨던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지는 기대가 되는 시청자분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